네, 여러분 오늘 가짜뉴스 다시 얘기할 텐데요. 가짜뉴스와 사기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구분을 한번 하면 인생에서 사기도 당해서는 안 되고 가짜뉴스에 속아서도 안 될 텐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짜뉴스를 사기꾼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공통점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에서도 속아서도 안 되고 사기꾼에게 속아서도 안 된다. 그 공통점을 볼 텐데요. 먼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전청조 씨라고 아마 그 남현희 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남현희 씨를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가 아주 지금은 깜빵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경호원 10명을 데리고 갔던 그 모습입니다. 하루에 경호비만 1,5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사기꾼들의 화려한 이런 움직임 잘 보시죠. 두 번째 사례는 이 정치인들의 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북한 동조자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특히 이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했다. 이 선거 조작 의혹을 윤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이렇게 나와서 이 헌법대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B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되면 어떡하나요? 말하자면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돼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여기 투자해서 이런 제가 볼 땐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사례는 돈스코이 사건이라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기 사건이 나오면 돈스코이오 얘기를 꼭 합니다. KBS에서 보도한 내용 잠깐 한번 보죠. 보물상이라며 돈스코이오 인양 사업에 끌어모은 투자자만 2,600여 명, 금액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을 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화를 낳는 사업에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한 돈스코이오 사건. 투자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 끌어모은 돈은 얼마인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3천억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거의 19만 명, 20만 명 되는데 그 가수금 들어온 게 얼마야? 그거는 내가 알고 대표를 맡는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한 4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 돈스코이오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는 2,600여 명, 투자금은 9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돈스코이 사건은 정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울렸는데요. 근데 이 기사를 홍보성 기사를 쓴 이 기자에게는 이 실형이 내려졌고 4천만 원 받고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KBS 아닙니다. KBS는 뉴스를 전한 것이고 다른 통신사에서 이런 돈을 받고 기사를 썼는데 이런 진실은 항상 뒤에 나옵니다. YTN이 그 후에 돈스코이오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또 계속되고 있다. 말하는 주변에 참 이런 사기 사건에 얽혀 들어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런 사기 내지 과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기와 그리고 가짜 뉴스의 공통점이 뭔가 10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화려하고 가짜 뉴스도 화려합니다. 사기꾼이 화려한 언변이나 고급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자극적인 제목, 화려한 이미지, 그럴듯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매우 달콤합니다. 사기꾼 말이 필요 없죠. 가짜 뉴스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믿고 싶어하는 정보, 달콤한 희망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내일 당장 들통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솔깃하다. 사기꾼 얘기도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정신이 쏙 빠집니다. 가짜 뉴스도 보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정보, 충격적인 이야기 이런 것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죠. 충격, 이럴 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여러분께서 가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긴박합니다. 사기꾼도 긴박하고 그숨 넘어갈 듯 그렇죠. 가짜 뉴스도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위에 기대입니다. 사기꾼도 유명인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사칭하고요. 가짜 뉴스도 유명인의 발언 혹은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 이런 걸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정의 호소입니다. 사기꾼은 사람들의 동정심,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데 가짜 뉴스도 보면 사진이나 영상, 글로 이 공감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사기꾼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익명으로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익명으로 정보를 유포하거나 혹은 비밀스러운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딱 물어보면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야? 물어보면 사람들은 출처를 잘 모르거나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밀성 그리고 반복성 이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자주 접근해서 경계심을 허물죠. 가짜 뉴스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어렵습니다. 사기꾼도 아주 복잡한 수법, 숨겨진 정보, 증거 부족 이런 것으로 사기를 당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가짜 뉴스도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거나 또 전문가의 의견에 엇갈려서 검증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 보상이 어렵습니다. 사기꾼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렵듯이 가짜 뉴스도 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기도 가짜 뉴스도 당하면 망칩니다. 조심해야겠죠.